말 한마디로 40년 우정이 끝났습니다. 아기도 없었고 자랑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 대화였을 뿐인데요.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 나는 건강해서 약도 안 먹어. 그 집 사정이 안 좋다던데. 이런 말들이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5가지 말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이 말만 조심해도 평생 쌓아온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돈과 재산 얘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70세 김동수 씨,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최근 아파트를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우리 집 팔았더니 차익이 꽤 남더라고. 요즘 부동산이 좋긴 좋아.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저 요즘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이 묘하게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수야, 요즘 잘 나가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시시하지?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였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동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변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동수 씨는 돈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임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밥값을 낼 때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동수가 내야지. 돈 많다며?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던지는 말들이 쌓여갔습니다. 동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걸. 몇 달 후 동수 씨는 조용히 모임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우정이었는데 말 한마디로 끝이 났습니다. 돈 이야기만큼 관계를 빠르게 망가뜨리는 건 없습니다. 우리 집 전셋값이 얼마인데 요즘 주식으로 좀 벌었어. 연금이 이만큼 나와. 이런 말들 자랑도 아니고 그냥 일상 대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은 다릅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랑으로 들립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면 무시로 들립니다.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는데 차이가 나면 질투심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건 돈 이야기는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한번 입 밖에 낸 재산 규모, 소득 수준, 이건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돈 많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는 거야?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동수 씨가 그칠 줄 몰랐던 건 돈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는 건 좋지만 그걸 입 밖에 낼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족함을 아는 것과 그걸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되 조용히 간직합니다. 두 번째, 자식 자랑은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68세 이순희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자주 자식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또 승진했어. 부장 됐다니까? 맏며느리가 참 효도를 잘해. 명절 때마다 뭐 사다 줘. 순희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이 잘 되니 말하고 싶은 게 당연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경로당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순희 씨가 오면 사람들이 대화를 멈췄습니다. 또 자식 자랑하러 왔네.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귀에 들렸습니다. 순희 씨는 억울했습니다. 나만 자식 얘기했나? 다들 하잖아. 하지만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민을 나누거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순희 씨만 계속 자랑만 했던 겁니다. 특히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실직한 김 씨 앞에서 승진 이야기를 했고 며느리와 갈등 중인 박 씨 앞에서 효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희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자식 잘된 게 자랑스럽다고 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걸. 결국 순희 씨는 경로당에 나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기쁨이니까요. 하지만 그 기쁨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관계는 미묘하게 변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딸이 의사랑 결혼했어. 손주가 영재래. 이런 말들 자랑하는 본인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요?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부모에게는 상처입니다.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는데 차이가 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 자랑이 비교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너네 아들은 뭐하니? 딸은 시집 언제 가? 이렇게 묻는 순간 상대방은 답하기 곤란해집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 자랑은 결국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내가 잘 키웠다. 우리 집안이 훌륭하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하지만 남의 인정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그런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조용히 기뻐할 줄 압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품격입니다. 세 번째, 남의 불행을 가볍게 말하지 마세요. 75세 박영자 씨는 동네에서 소식통으로 통했습니다. 이 집 저 집 소식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슈퍼에서 만난 이웃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2호 사는 최 씨네 집 알아?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엄청나대. 요즘 집 팔려고 안간힘이라던데. 영자 씨는 걱정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안 됐네요. 짧게 대답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후 302호 최 씨가 영자 씨를 마주쳤습니다. 박 씨, 우리 집 일을 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영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나는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걱정이면 조용히 하시든가 우리한테 직접 물어보시든가 하시죠. 왜 남들한테 말하고 다니세요? 최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생각했던 그 말들이 사실은 남의 불행을 소재로 삼은 거였다는 걸. 최 씨는 그 후로 영자 씨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영자 씨를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말 조심해야 해. 다 퍼뜨리고 다니니까. 영자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소식통이었던 게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불행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안타까워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 집 아들이 이혼했대. 옆집이 사업 망했다더라. 누구네 집이 경매 넘어갔대. 이런 이야기들 동네에서 빠르게 퍼집니다. 문제는 그 말을 한 사람이 기억된다는 겁니다. 불행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 말이 결국 당사자에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던데 당신네 집이 어렵다면서요? 이 말을 들은 당사자는 어떤 기분일까요? 배신감을 느낍니다. 누가 내 어려운 사정을 함부로 말하고 다녔을까?
분노합니다.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참 단순한 진리입니다. 내 불행이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남의 불행도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어려운 사정이 소문으로 퍼지는 게 싫다면 남의 어려운 사정도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영자 씨가 놓친 건 바로 이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남의 아픔을 가볍게 다뤘던 겁니다. 진짜 걱정은 조용히, 직접,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번째, 건강 자랑은 불행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73세 최영철 씨는 건강이 자랑이었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실제로 큰 병 없이 지냈거든요. 등산 모임에서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평생 병원 신세 안 졌어. 약도 안 먹고. 요즘 젊은 애들보다 내가 더 잘 걸어. 친구들이 건강 이야기를 하면 영철 씨는 으스댔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해야지. 나처럼. 친구들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특히 당뇨로 고생하는 김 씨, 고혈압으로 약 먹는 이 씨는 영철 씨의 말이 자랑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영철 씨가 등산 중에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런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한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영철아, 괜찮아? 걱정하는 말들이었지만 영철 씨는 그들의 눈빛에서 다른 걸 읽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다더니. 말은 안 했지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퇴원 후 등산 모임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철이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약도 먹어야 하잖아.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영철 씨에게는 달리 들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더니 결국 너도 우리랑 똑같네. 영철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자랑한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건강할 때는 감사히 여기되 그걸 자랑할 필요는 없었다는 걸.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건강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나는 약도 안 먹어, 병원도 안 가, 70인데 40대 같다는 소리 들어. 이런 말들 뿌듯한 마음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첫째, 듣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자랑이자 무시로 들립니다. 둘째, 건강은 언제 나빠질지 모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하란 법이 없습니다. 셋째, 건강 자랑 후에 아프면 더 창피합니다. 그때 그렇게 건강하다더니 어쩌다 이렇게 됐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의 삶은 불확실함으로 오늘 가진 것에 교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하란 법이 없습니다. 오늘 튼튼하다고 해서 평생 그럴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불확실한 겁니다. 영철 씨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오늘의 건강이 내일도 보장되는 게 아닌데 그걸 자랑 삼아 남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감사히 여기되 조용히 지켜갑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압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 험담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77세 강미숙 씨는 친구들과 만나면 자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희 봤어? 요즘 옷차림이 왜 그래? 나이 생각 좀 하지. 순자는 맨날 자식 타령이야. 듣기 싫어 죽겠어. 함께 있던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미숙 씨는 이런 대화가 친밀감을 높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통의 적을 만들면
우리가 더 가까워진다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미숙 씨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친한 줄 알았던 은혜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미숙이가 너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 미숙 씨가 했던 험담들이 고스란히 당사자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정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숙 씨,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뒤에서 말하고 다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순자도 정희도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미숙 씨를 멀리했습니다. 미숙이는 조심해야 해. 우리 없을 때 우리 험담할 거야. 미숙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험담으로 만든 친밀감은 가짜였다는 걸. 진짜 관계는 존중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걸. 그 사람 정말 이상해.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누구는 원래 그래. 이런 험담 듣는 순간은 재미있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같이 비판하면 친해진 것 같은 착각도 듭니다. 하지만 험담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당신 뒤에서도 당신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험담은 반드시 돌고 돕니다. 누가 너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 이 말을 들을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험담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는 겁니다. 저 사람 말 조심해야 해. 뒤에서 험담 많이 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존중이란 게 뭘까요? 상대방이 없을 때도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 헐뜯지 않는 겁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 씨가 놓쳤던 게 바로 이 존중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뒤에서 험담하면서도 앞에서는 친한 척했던 이중성이 결국 자신을 외롭게 만든 겁니다. 진짜 친구는 상대방이 없을 때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좋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돈과 재산 얘기, 자식 자랑, 남의 불행 이야기, 건강 자랑, 그리고 험담. 이 5가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한번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게 얼마나 편안한지 알게 됩니다. 말을 아끼면 관계가 편해지고 관계가 편해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 믿을 수 있어.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입 밖에 내려던 말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로 누가 불편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반대로 말을 아껴서 관계가 좋아진 경험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게 가장 공감되셨나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경험담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